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 대단원이죠. 수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선 두 개의 대단원 지수함수와 루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렀을 때 분명히 함께한 문제들 중에서 시험지에 그대로 나온 것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투자한 것에 비해 굉장히 높은 적중률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 어렵지 않습니다. 앞선 단원들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또 집중하셔서 저와 같이 4시간 달려보도록 하시죠.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올 때마다 4개씩 찍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찍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한 번 시작한 이상 4시간 한번 쭉 흐름들 잡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할 첫 번째 이야기는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열이라는 것 숫자들의 나열이에요. 숫자들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숫자들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차가 일정한 수열이거나 혹은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정한 차, 공차죠. 그 일정한 비, 공비죠. 공차를 구하는 것,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첫걸음이 될 거고요. 공비를 구하는 것이 등비 수열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리고 쭉 우리 이렇게 7문항 함께 할 텐데요. 문항들 난이도 자체는 앞서 풀었던 것들보다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큰 부담 없을 겁니다. 다만 좀 비슷한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둘을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개념 정리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 규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화해 온 것들을 보면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겠니?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데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규칙을 다루는 단원이요. 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대단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 함수도 규칙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열도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fx는 3x-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열 a에는 3n-1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함수라는 건 숫자가 들어가는 상자라고 했어요. 함이 상자 그리고 수가 숫자 상자죠.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니?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3배에서 1만큼 빼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1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되어 나가요? 2가 되어 나가지요. 2가 들어옵니다. 얼마? 5가 되어 나가고 3이 들어오면 얼마? 8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상자예요. 이렇게 읽죠. F1은 2, F2는 5, F3은 8입니다. 어렵지 않죠? x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그때 각각의 함수값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수열이라는 건 제 n번째 항, 일반항이라고 해요. an이라는 게 주어졌어. n에 1 대입합니다. 제 1항, n에 2 대입합니다. 제 2항, n에 3 대입합니다. 제 3항 쭉쭉쭉 숫자들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1을 대입했더니 얼마? 2가 되고 2를 대입했더니 5가 되고 3을 대입했더니 8이 됩니다. 왼쪽에서의 사고와 오른쪽의 사고가 어때요? 완벽하게 같아요. 다만 둘의 차이는 뭘까? 이 함수라는 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x는 모든 실수야.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루트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존재합니다. 근데 수열에서 n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제 n번째 항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번째 항 혹은 2분의 1번째 항, 루트 2번째 항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열은 좁은 의미의 함수입니다. 어떻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러니까 숫자들을 나열하는 건 맞는데 함수들보다 조금은 더 좁은 의미에서 얘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들은 함수와의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면 함수에서는 항상 식이 주어져요. 식이 주어지면 함수값들을 추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구나. 근데 수열은 그렇지 않지. 수열은 숫자들의 관찰, 숫자들이 먼저 주어져요. 숫자들을 관찰해서 규칙을 찾자. 그리고 그 규칙을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항들을 다 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죠.
함수와 수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이야기로 갑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숫자들의 나열이니까 얘들을 이렇게 쭉 늘어 적어 보는 습관들이 중요해요. 제 1항부터 쭉쭉쭉쭉 계속 나아갑니다. 선생님, 항과 항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차가 일정합니다. 등차 수열. 비가 일정합니다. 등비 수열. 이 둘을 비교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에서 핵심은 공차인 D를 구하는 것. 그렇다면 이 등비 수열에서의 핵심은 공비인 R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등차 수열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됩니다. 공차를 더하면 제3항이 되고요. 앞에 항에 공차를 더하면 뒤에 있는 항이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웃한 항들 사이에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관계. 앞에 있는 항에 공차를 더하면 뒤에 있는 항이 됩니다. 이 항의 번호라는 게 클수록 뒤에 있는 항이고요. 작을수록 앞에 있는 항이에요. n번째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를 보는 순간에 n번째가 앞의 항을 의미하고 n 플러스 1번째가 뒤의 항을 의미하는 거구나. 앞의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뒤의 항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셔도 되지만, 혹은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빼면 그 차가 일정합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나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가려고 하면 공차를 과연 몇 번 더해야 되는 걸까? 이 징검다리처럼 사이 간격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에서 점프, 공차를 한 번 더하면 제2항이 됩니다. 점프, 또 공차를 더하면 제3항이 되죠. 그럼 제3항이라는 건 제1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1항에서 공차를 3번 더하면 제4항이 나오겠죠. 항의 번호보다 하나 작게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제 n번째 항까지 가려고 하면 제 n항까지. 그럼 공차를 몇 번? n-1개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n이라는 건 말이야,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 더해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제5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5항은 제1항에 공차를 4개 더하면 돼. 선생님, 제10항은요, 첫 번째 항에 공차를 9개 더하면 돼. 돼요?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만약에 제10항에서 제7항을 뺐어요. a 플러스 9d에서 얘는 a 플러스 6d를 뺐어요. a 플러스 9d, a 플러스 6d, a 첫 번째 항은 없어지네요. 그럼 결국에 뭐만 남아요? 3d, 얘만 남죠. 근데 이 3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 항의 번호의 차이만큼 나오는 거죠. 제 m항에서 제 n항을 빼면 이 항의 번호만큼 차이가 나. n-n의 공차,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공차가 0이 아니라면, 결국에 an이라는 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는구나. n에 대한 1차식. 그때 n의 개수가 뭐니? 그럼 n의 개수가 n 앞에 붙어있는 애가 공차예요. 선생님, 3씩 커지고 있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일반항은 3n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선생님, 5씩 커지고 있어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니까 ann 하면 5n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럽죠. 선생님, 2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수열이라는 게 함수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럼 함수에서 1차식 직선이잖아. 그래서 수열에서 1차식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과 직선은 연결고리가 있구나. 그러면 공차라는 게 n의 개수야. 직선에서 x의 개수는 누구죠? 기울기. 여기 있는 공차라는 게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항까지 했고요. 그러면 다음 나오는 건 가운데 있는 항, 중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은 만약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가운데 있는 수는 양쪽에 있는 수의 평균과 같아서요, 양쪽에 있는 둘을 더하면 가운데 있는 애의 2배 이렇게 됩니다.
혹은 B는 A 플러스 C를 2로 나눈 것,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합까지 가죠. 합,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서 여기에 2분의 n을 곱해주면 얘가 제1항 더하기 제2항 더하기 쭉쭉쭉 제 n항까지 합 SN이 됩니다. 이건 뭐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를 단숨에 더해냈던 그 사고 구조와 똑같은 거죠. 처음과 끝, 두 번째와 그 합, 세 번째와 그 합, 이렇게 양쪽에 있는 두 수를 서로 짝을 지어주면 항상 그 합이 일정하다는 아이디어. 기억나요? 등비수열로 갑니다. 등비수열 관계. 이번에는 일정한 B가 있어요. 앞에 있는 항에 공B를 곱하면 뒤에 항. 앞에 있는 항에 공B를 곱하면 뒤에 항. 앞에 있는 항에 공B를 곱하면 뒤에 항이 됩니다. 관계부터 그대로 비교. 앞에 있는 항에 공B를 곱하면 뒤에 있는 항이 됩니다. 혹은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그때 공B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항이 얼마를 곱하면 뒤에 항이 돼요. 혹은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공B가 됩니다. 일반 항은 어떻게 되니?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공B를 몇 번 곱해야 되는 걸까? 공B를 한 번 곱하면 제2항, 공B를 두 번 곱하면 제3항, 공B를 세 번 곱하면 제4항입니다. 마찬가지로 n-1개구나. 근데 이제는 더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곱하는 것이요.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그럼 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제5항이라는 건 얘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제1항에 공비를 4번 곱해주면 돼. 제10항은 제1항에 공비를 9번 곱해주면 돼. 이런 이야기. 돼요? 뭐 얘들도 나누고 나면 공비의 몇 제곱하고 이 항의 번호 차이만큼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겠지만 사실 아래에 있는 얘네들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형태들은 아닙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둘을 비교하면 등차 수열의 출제 빈도, 등차 수열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고요. 이 등비 수열에서는 그냥 비교하면서 가되 조금 가볍게 살펴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그럼 중항,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등비 중항. 등비 중항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뒤에서 앞을 나눠 B를 A로 나눈 것과 C를 B로 나눈 것이 서로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애를 제곱하면 양쪽 두 수의 곱과 같군요.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은요, 등차 수열의 합보다는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SN은 공비가 1일 때는 걱정할 게 없고요. 1이 아닐 때 공식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다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공비가 얼마니? 첫 번째 항이 얼마니?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니? 원리 합계라는 게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강조했다면 교과서에 있는 원리 합계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교과서 진도 특강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비교하면서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교과서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문항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문제 4번부터 보죠. 교과서 117쪽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일반항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반항은 얘는 몇 n 플러스 얼마 이런 걸로 애들이 나타나긴 할 거예요. 공차가 0이 아니라면. 공차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근데 항의 값들이 다르잖아? 그럼 공차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선생님, n 앞에 오는 얘가 공차가 되잖아요. 그럼 공차만 구하면 몇 n 플러스 얼마 여기에서 몇 n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 4번이 단독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내든지 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사고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갑시다.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항상 첫 번째 항과 공차로 얘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1항을 그냥 A라고 할게요.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출발. 제3항은 A 플러스 2D야. 얘가 1이죠.
제 7항은 A 플러스 몇 D? 6D예요. 얘가 마이너스 7입니다. 전부 다 A와 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당연히 식이 2개 있으면 되는 거겠죠. 아래에서 위에를 뺍니다. A와 A 없어졌어요. 6D 마이너스 2D, 4D가 마이너스 8 되죠.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어요? 공차 구하는 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거니까. 선생님 두 번째. 그럼 얘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 3항이 1, 제 7항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걸 보면 선생님 제 7항에서 제 3항을 그냥 바로 빼는 건 어때요? 그럼 항의 번호가 4만큼 차이 나니까 4D가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7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8이 돼서요. 공차는 마이너스 2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 맞죠? 눈으로 보는 순간 어느 경지가 지나고 나면 눈으로 보는 순간 바로 공차는 나올 겁니다. 선생님 세 번째. A3이 1이래요. A7이 마이너스 7이랍니다. 근데 수열은 함수랑 관계가 있다면서요. n에 3을 넣었더니 1이 나왔더래. 아, x가 3일 때 y가 1, 3,1이라는 점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얘는 7, 마이너스 7이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x좌표가 4만큼 커지는 동안 y좌표가 8만큼 작아지네? 기울기 기억나요? 기울기의 개념과 공차의 개념이 서로 같으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듯이 이렇게 구하는 사고가 위와 똑같다는 거지. 선생님 공차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an은 마이너스 2n 하고 시작할 테니까. 제3항 구하고 싶어요. 3 넣어봐. 그러면 6이죠.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마이너스 5 붙여주면 되는 거 맞지? 아니네. 마이너스 2n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n.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1 되려면 뒤에 7 붙어야 되겠네요. 제 7항도 확인. 7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4 플러스 7 하니까 마이너스 7 나오는 거 맞죠? 1번 일반항 구했습니다. 2번은 좀 가볍게 볼게요. 갑시다. 항의 번호가 6만큼 차이 납니다. 6D는 항의 값이 24만큼 커졌네요. 공차가 4입니다. A에는 4n 하고 시작을 하겠지. 여기까지 돼요. 제2항 2 넣었어요. 8 마이너스 3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1 일반항 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독적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항이 2개 주어졌어요. 일반항 구하는 거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문제 10번.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0.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165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봅시다. 좀 귀찮지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좀 귀찮아도 다 적었어요. 우리 대박이들을 위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 20입니다. 얘가 20이래. 선생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 얘가 165네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처음과 끝, 두 번째와 그 합 얘들을 묶어주면 합이 일정하거든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면 제1항과 제5항을 더하고 여기에 2분의 5 곱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요 제1항과 제10항 둘만 더하면 여기에 2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아래 있는 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분의 1을 양변에 곱합니다. 뭐가 나와요? 그럼 A1 더하기 A5는 8입니다. 얘가 나왔어요. 얘는 똑같이 A1 더하기 A10은 5를 나누어주면 33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모든 항들은 전부 다 첫 번째 항 A1, 그냥 A라고 할게요. A랑 그리고 공차 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는 A야. A 플러스 4D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4D예요. A랑 A 플러스 9D, 2A 플러스 9D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뺐어요. 2A 없어지지. 5D가 남습니다. 얼마? 25. 아, 5D가 25구나.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공차가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5를 대입하면 이제는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5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첫 번째 항 구하세요. A1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공차 얼마? 5인 것 구했습니다. 귀찮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등차 중항이라는 것,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 잘 느끼기만 한다면, 외우는 게 아니야. 느끼기만 한다면
이 수열이라는 걸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자처럼 다루고 공식처럼 다루면요 너무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게 됩니다. 외우지 말고 느껴봅시다. 5개를 더했어요. 근데 20이야. 5개가 있으면요 가운데 있는 애가 평균이거든요. 맞아. 얘가 수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평균. 얘 A3가 5개 있는 거랑 같아요. 아, 딱 보는 순간에 얘가 4구나. 이 등차 중앙을 이해하면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선생님 위에 있는 165 이거 말고요. 앞에 있는 5개, 뒤에 있는 5개 끊어서 보면 여기가 20이니까 이거 145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 얘가 5개의 평균 얼마? 29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항 2개 알아요. 제3항에서 제8항까지 항의 번호가 5개 커졌네요. 아, OD가 25야. 그러니까 D는 5구나. 일반항. ON 하고 시작하겠죠. 제3항 구하고 압니다. 그러니까 얘는 AN은 ON 하고 나서 제3항 대입 뒤에 마이너스 11 짜잔 찾아주면 게임 끝. 일반항 자체를 구할 수 있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특정한 항들 다 나옵니다. 제1항도 구할 수 있죠. 공차도 구할 수 있고 끝났습니다. 문제 10번. 등차 중앙이라는 것 잘 이해만 하면 훨씬 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내는 키포인트가 된다. 넘어갑시다. 문제 9번이에요. 조금은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해요. 그럼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 있어. 차가 일정한 애들이야.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개수가 똑같게 묶고 나면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고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항들을 뽑아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A1, A2, A3, A4, A5, A6 쭉쭉쭉쭉 나가는데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2개씩 묶어, 2개씩 묶어, 2개씩 묶어, 2개씩 묶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돼요. 혹은 하나 뽑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뽑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뽑고 하나 건너뛰고 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도 여전히 등차입니다. 등차는 여전히 등차. 등비도 똑같아. 등비 수열도 같은 개수씩 묶었어요. 여전히 등비. 등비 수열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았어요. 여전히 등비. 이건 숫자로 직접 나열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등차 수열 쭉 적어봐. 쭉 적고 나서 몇 개씩 뽑아봐요. 혹은 몇 개씩 묶어봐요. 아, 여전히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 쭉 적어봐. 여전히 몇 개씩 뽑고 혹은 몇 개씩 묶고 하더라도 아, 여전히 등비 수열이구나. 느낄 수만 있으면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정석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것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한번 바라볼게요. 갑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 4입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합 104네요.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합 얘가 얼마니? 수열 A에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합을 아셔야 돼요.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항 A, 공비 R, 항의 개수 N 그러면 합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지. 공비가 1은 아닐 거예요. 공비가 1이었으면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얘들 다 똑같은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 그러면 얘들 전부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아 얘는 A1이 4개 있는 거랑 똑같고 얘는 A1이 8개 있는 거랑 똑같고 그러면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공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공식 그대로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얘가 4인 걸 알아요. 두 번째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04입니다. 세 번째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서술형에 자주 나올 만한 문항 우선 아이디어 그대로 기본 관점들 가지고 기본 개념 가지고 그대로 전개해봤습니다. 선생님 A와 R 2개를 모르네요. 근데 위에서 식이 2개 있으니까 A, R을 구할 수 있겠지요. 근데 얘들은 보다 보면 선생님 A랑 A 똑같고 R-R 똑같고 R의 4제곱, R의 8제곱 이 부분만 다르네요. 아,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R-1에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 R의 4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위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와우, 얘가 4야. 그럼 104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얼마일까? 얘가 26이 되어야 되는 거지. R의 4제곱이 25구나 찾았습니다. R이 얼마니 궁금하지 않아. A가 얼마니 궁금하지 않아. R의 4제곱이 25라는 걸 알았어요.
얘도 인수분해 되는 게 느낌이 와요. 분모에 있는 R-1 그리고 A, 분자의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 똑같이 만듭니다. R의 4제곱이라는 게 지금 잘 안 보이면요. 열치 안 하시면 돼요. 얘가 R의 4제곱이 3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R의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1 곱셈 공식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지. 아, 얘가 4구나. 그럼 4에 곱하는 거죠. 얘는 25를 2번 곱하는 거지. R의 4제곱이 25니까. R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625. 여기에 25를 더하고 여기에 1을 더하고 4 곱하기 651 정답 2604입니다.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있어요. 제5항부터 제8항까지가 있어요. 제9항부터 제12항까지가 있어요. 잘랐어. 똑같은 개수씩 몇 개씩? 4개씩. 제1항부터 제4항 4개. 제5항부터 제8항 4개. 제9항부터 제12항 4개. 와우. 4개씩 묶어도 얘들은 여전히 등비수열일 거야. 이 4개를 더하면 4래. 근데 여기 8개를 더하면 104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게 얼마란 이야기예요? 100이란 이야기죠. 몇 배 됐습니까? 25가 곱해졌네요. 또 25가 곱해지겠지. 왜? 일정한 간격으로 뽑으면 여전히 등비수열일 테니까. 그럼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더하면요. 그냥 2604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 정석적인 풀이 방법 알려드렸고 등차 수열을 일정한 등비수열을 제가 계속 실수를 안 해요. 등비수열을 일정한 간격만큼 띄엄띄엄 해서 뽑아내든지 혹은 일정한 같은 개수만큼 묶든지 하더라도 등차는 등차, 등비는 등비 여전히 같이 간다는 거죠.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교과서 130쪽으로 가서요. 표준 문제 6번입니다. 등차 수열 나왔어요. 똑같은 패턴인 거 보여요?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입니다.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예요. 첫째 항부터 제30항까지입니다. 끊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개,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10개,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10개. 와우. 끊으면 얘들은 여전히 등차 수열일 거야. 실수하지 않게 조심.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일 거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70입니다.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40이에요. 그럼 뒤에 10개 170이네요.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270이겠죠. 얘들을 더하면 정답. 300에 210 더하니까 510이 됩니다. 표준문제 6번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뭐 알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풀어지고요. 좀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할 거고요. 표준문제 7번입니다. 합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 서술형에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항을 알아요. 공차가 주어졌습니다. 등차 수열이래요. 일반항 구해봅시다. 시작.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적고 제1항 25가 되도록 뒤에 28 더했습니다. 처음에 제1항은 25예요. 근데 공차가 3이니까 점점 3씩 작아집니다. 얘가 3이 작아지고 3 작아지고 3 작아지고 3 작아지고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간격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3씩 작아지고 있어요. 이거 직선처럼 생각하시면 돼. 쭉쭉쭉쭉쭉쭉 작아집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직선이구나. 어느 순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그럼 언제까지 플러스니? 언제부터 마이너스니? 그건 찾으셔야 됩니다. n이 얼마일 때? n에 9 넣어볼까요? n에 9 넣었습니다. 제 9항 마이너스 27 플러스 28 하니까 1이에요. 근데 제 10항 10 넣었어. 마이너스 30 더하기 28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9항까지는 양수입니다. 제 1항 양수예요. 제 2항 양수예요. 쭉쭉쭉 제 9항 양수입니다. 제 10항 마이너스예요. 제 11항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근데 SN이라는 건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거든요. 제 1항에서 제 2항을 더했어요. 커지지. 양수를 더했으니까. 제 3항을 더했어요. 커지죠. 제 4항을 더했어요. 커지죠. 제 5항을 더했어요. 커지죠. 제 9항을 더했으니까 커지지. 근데 제 10항을 더하는 순간 어때요? 작아져요.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제 1항부터 제 9항까지 더하는 거. S9가 최대구나. 그럼 등차 수열 9개 더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제 1항 얼마? 제 1항이
25입니다. 제 구항 얼마? 1입니다. 얘들 둘을 더하고 둘을 더하고 합이 일정할 거야. 26 곱하기 2분의 9. 13 곱하기 9입니다. 정답 117이네요. 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항이 두 개가 주어져도요,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어요. 그래도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일반항을 구하는 순간 공차가 음수네? 점점 값이 작아지겠네? 처음에는 플러스였는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되겠네? AN의 부호가 체인지, 바뀌는 순간 얘를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 제 9항까지는 더할수록 점점 합이 커지지만 제 10항부터는 합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S9가 최대가 되겠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죠. 표준 문제 8번으로 갑니다. 수열 AN과 제1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있어요. 선생님, AN 일반항이고요. SN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AN이 주어졌어. SN을 구할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SN 구할 수 있어요. 근데 SN이 주어졌습니다. AN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등차, 등비가 아니더라도 항상 가능해. SN이 제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A1 구하고 싶어요. 얘는 그냥 S1이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A2 구하고 싶어요. 제2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SN이 주어졌어. S2에서 S1을 빼면 돼. 제1항, 제2항이에요. S2는. 근데 거기에서 제1항을 빼버리니까 A2가 남는다는 이야기지. 제3항. 선생님 S3에서요. S2를 빼면 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근데 1번부터 2번까지 빼. 그럼 3번만 남는다는 이야기지. 한 번만 더. 제4항. 어떻게 돼요? S4 마이너스 S3. 와우. 그렇게 되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 묶어서 AN이라는 건 말이야. 언제 n이 2보단 크거나 같을 때는 SN에서 SM-1을 빼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선생님 A1도 그러면 S1에서 S0를 빼면 되잖아요. 아니. 이 n이라는 게 자연수니까 S0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 SN이 주어졌습니다. 뭐랄까요? 첫 번째, n에 1을 대입을 해요. n에 1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A1과 S1은 똑같아.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AN을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SN에서 SM-1을 빼서. 그럼 항상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고 제2항부터 뒤에 있는 애들을 따로 살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선생님 아래에서 나온 식에 만약에 n에 1을 대입을 해봐요. 근데 n에 1을 대입을 해서 정말 위에 있는 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AN을 한 방에 적을 수 있겠네요. AN은 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첫 번째 제1항은 따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구조 자체가 그래. 근데 제2항부터는 한 방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 만약에 여기에 1 넣어서 정말 A1이 똑같이 나온다면 그럼 얘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래에 있는 식에 n에 1을 넣었는데 위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독립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거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따로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SN은 n제곱 더하기 3n-2입니다. 얘를 딱 봤어요. 제1항 구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가능하지. 제1항은 S1이랑 똑같아. 1 더하기 3 빼기 2, 그래서 2라는 걸 압니다. 선생님 제7항 구할 수 있어요? 가능해. 제7항만 구하고 싶으면 얘는 S7에서 S6을 빼면 됩니다. 7 대입한 값에서 6 대입한 값을 빼면 돼요.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얘들을 구하고 싶어. AN 이라는 걸 그냥 한 방에 한 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한 번에 식으로 구해봅시다. S1에서 SM-를 뺍니다. SN은 뭐니? 주어진 거 그대로 n제곱 플러스 3n-2입니다. 여기에서 빼요. 누구를? n-1 대입해. n-1의 제곱 3배의 n-1 여기에 2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정리해보세요. n제곱 나와. 마이너스 2n 플러스 n 플러스 3n이니까 플러스 n 남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됐어요. n제곱, n제곱 날라갑니다. 3n에서 n을 뺐어요. 2n이네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뺐어요. 이렇게.
2n 플러스 2. 아, 제 7항 구하고 싶어. 여기에 7 넣어보면 제 7항이 16이구나. 그럼 차를 구하라고 제 7항 빼기 제 1항은 16 빼기 2. 정답 14가 되네요. 선생님 여기에 얘는 제 2항, 제 3항, 제 4항 대입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1항 대입해봐. n에 1 넣었더니 4 나오죠. 얘랑 다르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 1항은 2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2n 플러스 2야. 이렇게. 표준 문제 8번 함께 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3번으로 가지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한 교과서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유형이더라고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살펴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두 자리 자연수가 서로 다 다릅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제일 작은 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이렇게. 얘는 서로 달라요. 제일 작은 게 A, 가장 큰 게 D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래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9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 자연수. 서로 다른 두 자리 자연수. 근데 얘가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에요. 얘는 등비수열. 생각을 해봅시다. 공비가 자연수래요. R이 1은 될 수 있나? R이 1이 될 수 있니? 아니, 안 돼요. 왜? R이 1이면 얘들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지금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 얘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공비인 R이 1이 되어버리면요. A 다 똑같으니까 서로 다르다는 조건의 모순이지. 그럼 R이 2겠네. R이 2면 얘는 A랑 2A랑 4A랑 8A가 되는 거 맞지? 선생님 만약에 R이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R이 3이 되면 얘는 A랑 3A랑 9A랑 27A예요. 뭐가 문제일까? 지금 A도 두 자리 자연수고요. D도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되거든. 만약에 A가 두 자리 자연수 10 이상이에요. 그럼 27A 이게 두 자리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R이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R은 2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때 그 합을 구하세요. 합이 얼마니? 15A야. 합이 가장 클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A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A 10 될 수 있어요? 그럼 10, 20, 40, 80. A 10 될 수 있네. 11도 될 수 있지 않니? A가 11도 될 수 있어요. 11, 22, 44, 88. A가 12는요? A가 12가 되면 그래도 12, 24, 48, 96 왔네요. A가 13은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0, 11, 12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합이 최대일 때는 A가 12일 때죠. 대입 정답은 180이 됩니다. 두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서로 다른 4개의 수 조건 둘, 그리고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조건 셋. 이 3개를 가지고요. 저 수들을 한정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A가 10일 때, A가 11일 때, A가 12일 때. 그 중에서 합이 가장 클 때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였네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기본 개념과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문항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마칠 텐데요.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거고 이번 시간은 개념 정리까지만 할 거예요. 수열의 합 제1항부터 제-n항까지 합 S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N은 제1항, 제2항 쭉쭉쭉 제-n항까지 합을 의미해요. 등차 수열의 합도, 등비 수열의 합도 잘 해왔습니다. 근데 SN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얘는 항상 제1항에서부터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합, 이런 건 SN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표현하려고 하면요 조금 번거롭죠. 그리고 더 큰 단점은요, 연속한 항들의 합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 제11항과 같이 띄엄띄엄 있는 수열의 합들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좀 불편하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표현합니다. 새로운 기호를 정의합니다. 제-m항, 제-m 플러스 1번째 항, 쭉쭉쭉 제-n항까지 제-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새롭게 표현할 거야. 시그마라고 읽고요. m자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아래에는 k는 m부터 n까지, 위에 오른쪽에 ak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야. k가 변합니다. 어디부터? m부터 시작. 어디까지? n까지 차례로 더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수열 ak라는 애가 있어. 근데 제 m항부터 제 n항까지 차례대로 더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래에는 누가 주인공인지가 나타나 있어야 돼요. 변수.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시작, 어디에 끝나는지 끝. 그리고 뒤에 ak, a하고 변수라고 돼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뒤에 있는 부분, 변수를 포함한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낯설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k는 3부터 6까지 ak라는 표현이 있어요. k가 변합니다. 어디부터?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 합을 의미하는구나. 한 번 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에 3k-1이에요. 불러보자. 시작. 변합니다. 누가? k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변해요. k가 여기 있네요. k에 1 넣었습니다. 제2항. k에 2 넣었습니다. 제5항. k에 3 넣었어요. 제8항. k에 4 넣었어요. 제11항. k에 5 넣었습니다. 제14항. 와우, 이런 표현이구나. 띄엄띄엄 있는 수열의 합들도 표현할 수 있어지는구나. 한 번 더. 시그마 k는 2부터 5까지. 이번에는 3k 플러스 2야. 선생님, ak가 아니네요. k에 대한 식이에요. k가 변합니다. 어디부터?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여기 k에 2부터 5까지 넣어보세요. 2 들어갔습니다. 8. 3 들어갔어요. 11. 4 들어갔어요. 14. 5 들어갔어요. 17. 8부터 시작해서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4개 더해보라는 이야기구나. 선생님, 시그마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편하려고, 표현하기에 효율적인 기호입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책을 쓰는 저자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교수가 이 수학자들이 표현하기에 편하려고 만들어낸 기호가 시그마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에는 친절한 기호가 아니다. 우리는 숫자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문자들을 다루고 식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이해하기에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늘어 적어 봐야 돼요. 얘가 뭘 의미하니? 풀어 적어 봐야 보인다는 거죠. 얘가 뭘 의미하니? 나열해 봐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열해야 느낄 수 있다. 시그마가 나오면 그냥 늘어 적어 보세요. 쭉 풀어 써 보면 안에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에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가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이런 형태, 기본 형태예요. 위에 두 개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수열이 두 개가 있어요. 더해져 있네? 빼져 있네?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분배할 수 있다. 찢어줄 수 있어요. 찢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애들을 찢을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구나. 또다시 시그마가 똑같이 생겼어? 그럼 묶어낼 수도 있구나.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니까 한 방에 끝. 수열이 몇 배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C라는 애는 변하는 애,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K가 변하는 거야. C는 상수인 거죠. 여기 있는 C가 상수구나. 만약에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제1항에도 2배, 제2항에도 2배, 제3항에도 2배, 제4항에도 2배.
모든 항에 다 2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2배씩 해서 더하지 않아도 다 더한 것에 2배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C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C를 묶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상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근데 아래 있는 모양은 좀 특이한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0까지 3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보자. K가 변합니다. K가 없어요. 지금 이건 수열이에요. K가 1일 때 제1항 3이야. 제2항도 3이야. 제3항도 3이야. K에 관계없이 모든 항이 다 3이라는 상수 수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가 다 3이에요. 그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더하래. 그럼 3을 10개 더하는 거네. 30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K에 관계없이 항상 C구나. C를 N개 더하는 거야. 그럼 C를 N개 더하니까 얼마? N 곱하기 C, NC 얘가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고요. 등비 수열의 합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구할 수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조금 독특한 형태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얘는 같이 외워두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구단과 같은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의 제곱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n의 세제곱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공식은 딱 3개입니다. 4제곱의 합 이런 건 안 배워요. 세제곱의 합까지만 배웁니다. 1부터 n까지를 더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처음과 끝, 두 번째와 그 합 더하다 보면 1 플러스 n이 2분의 n개 있구나. 그래서 모양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1부터 10까지 합 더할 수 있어요.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55예요. 돼? 한 번 더. 이번에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모양이 익숙할 텐데 얘는 좀 모양이 낯설 거야. 6분의 n의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둘의 합이 붙습니다. 2n 플러스 1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둘을 더한 것 연습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를 더하고 싶어요. 6분의 10 곱하기 11 하고 둘을 더한 21 적습니다. 약분하고 계산하면 385가 나오는데요. 사실 1부터 10까지 합 55 이건 많이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얘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 385야 기억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얘는 의외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좀 모양이 독특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의 합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냥 1부터 n까지를 다 더하고 전체 제곱한 값이랑 같습니다.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여기 전체 제곱 연습 1의 세제곱부터 10의 세제곱까지 얘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는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해서 전체 제곱 55의 제곱과 같다. 새롭게 합을 표현하는 기호 시그마라는 거 배웠습니다. 시그마의 정의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요. 이제 다음 시간 문제는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대박이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